반대 서명운동 발대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쪽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하자!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 왜 일본 편을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부 산하기관 준공무원들이니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 죄를 뿌렸습니다. 기후가 발사되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유 영광이네. 오늘 7차례 교신에서는 위성의 원격 검침 정보를 수신하였고 위성 자세의 정상적인 태양 지향 상태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상당히 우주 G7이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우주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또 하나의 자랑이 됐습니다. 누리호 발사와 같은 국가적 과제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고 발전돼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제 누리호 성공에 대한 네. 영상을 봤습니다만 참 반갑고 가슴 벅찬 뉴스인데 네. 오늘은 좀 충격적인 그런 네.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자,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 오늘 대구공항에서 승객들이 탑승한 여객기에 문이 열리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오후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에 출입문이 갑자기 열린 겁니다. 이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활주로에 내린 걸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보면 이렇게 여객기 안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승객의 머리카락과 시트 등이 심하게 휘날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상공 한 200m 지점에서 네. 지금 이제 문이 열렸고 한 10분 동안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다. 일부는 또 기절한 사람도 있다. 이런 목격담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인명 피해는 그래도 다행히 없었다는 거죠. 네, 정말 다행히도 탑승객 194명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승객들이 놀라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는데요. 착륙 직후에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특히 승객 중에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려던 초중등 육상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상황에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병원으로 이송된 승객들은 모두 경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뭐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심리적 네.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자, 저는 이제 사실 외부 대기압과 또 기내 압력의 차이로 인해서 비행 도중에는 문을 여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대구경찰청은 강제로 항공기의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착륙 직후 승무원들이 이 남성을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제가 들으니까 그 남성이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고 네. 승무원들이 남자들한테 탑승객 남자들한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좀 외친 다음에 네. 강제로 이제 남자들이 달려들어서 그 남성을 이제 비행기 안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 아무튼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들어가서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이 귀국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시찰단은 5박 6일간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 분석한 뒤에 종합적인 결론을 발표한다는 입장인데요. 다음 달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간 영상이 바로 조금 전, 그러니까 네. 4시 30분에 귀국해서 일문일답을 하는 장면이었고요. 상당히 전문적인 얘기가 오갔는데 저희가 뒤에 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많네요. 들어갑시다. 자,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영 의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객기 사고 관련해서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채컨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조금 전에 이제 정부 시찰단이 일본을 다녀왔고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일문일답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정치권의 공방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규탄 집회와 서명 운동 토론회를 열고 국회 차원에서는 시찰단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거 사법 리스크에 빠진 민주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반일 선동에 나선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이 오염수를 시음하라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급한 막말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네. 자, 아시아나항공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속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목격담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앞에서 속보로 좀 얘기를 하고 가면요. 일단 탑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비행기가 폭발하는 줄 알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도착 10분 전쯤에 굉장한 폭발음과 함께 좌측 중간에 있는 문이 열렸다는 그런 목격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압 문이 열리니까 이제 기압차로 인해서 순식간에 먼지가 쏟아져서 비행기 내부가 뿌옇게 변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탑승객은 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기절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승무원들이 기내 방송으로 승객 중에 의료진이 있느냐라고 다급하게 좀 찾았고요.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 좀 일부 승객들은 뛰어다니고 상당히 난리통이었다는 그런 또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비행기가 폭발하는 줄 알았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문이 열리고 난 뒤에 귀가 찢어질 듯한 통증과 함께 항공기가 빠른 속도로 착륙을 시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30대 남성과 관련해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갑자기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다는 이제 그런 목격담이 나오고 있는데 승무원들이 남자들한테 도와달라고 외치고 주변에서 다 달라붙어서 그 남성을 비행기 안으로 당겼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출입문 쪽에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어서 학생들이 38명 정도 아마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울고 소리 지르고 상당히 공포에 떨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비행 중에는 문이 열리지 않거든요. 그 기압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공 한 200m 정도 지점에서 문이 열린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 기압차가 줄어들면서 어쨌든 문이 좀 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지금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또 하나의 속보는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검찰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를 재판에 넘겼죠. 기소를 했는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 좀 나왔고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뒤에서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국회의원들에게 6천만 원이 지급됐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공소장에 있는데 300만 원씩 20개의 봉투에 담겨서 전달이 됐고 모두 전달된 게 확인됐다는 게 이제 검찰의 설명입니다. 자, 얼마 전에도 이제 검찰이 설명을 했지만 돈을 받은 현역 의원들도 모두 기소하겠다는 게 이제 검찰의 방침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무더기 소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민주당이 좀 뒤숭숭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뭐 뉴스가 많으니까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어제 저녁 우주로 비상했습니다. 진짜 위성을 싣고 가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거죠. 누리호에 실려간 위성 8기 중 5기는 지구와의 교신에까지 성공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3기는 아직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인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의 뉴스픽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G7 우주클럽, 아빠 찬스 어게인, 강제 해산, 3,000명 발 묶였다. 50억 클럽 압수수색으로 가져왔습니다. 정말 누리호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는 저 울체커입니다. 어제도 누리호 전문가의 사명을 띠고 다정회를 마친 뒤에도 바로 퇴근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바로 오후 6시 24분 누리호가 도약하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다린 보람은 있었습니다. 우리 누리호 3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5, 4, 3, 2, 엔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5번 분리 확인.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네, 이로써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G7 우주클럽의 일원이 됐습니다. 전 세계 몇 안 되는 우리가 직접 제작한 발사체에 직접 제작한 위성을 실어보낼 수 있는 국가가 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그 자체 제작 발사체와 자체 제작 위성으로 로켓을 발사하고 또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나라가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 산업 분야에서 그야말로 G7에 들어갔다는 이런 그 신호입니다. 너무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거죠. 예. 네, 항상 렌트카만 타고 여행을 다니다가 뭔가요? 자차를 샀습니다. 예. 근데 이 자차가 너무 좋다 보면은 이제 이 차를 제가 안 쓸 때는 렌트해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얼마나 우리나라에 큰 힘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첫 실전 발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준 주역 위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이 8개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어젯밤 남극 세종기지 그리고 대전 지상국과의 교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7차례 추가 교신에도 성공했는데요. 앞으로도 이 위성의 자세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러고는 2년간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씩 돌면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역시 우리가 직접 개발한 영상 레이더 장치 SAR로 지구 날씨를 살핍니다. 그런데 SAR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위성에서 직접 레이더파를 지상으로 조사를 해서 반사돼서 오는 전자파를 가지고 영상을 구현하기 때문에 전천후 주야간 지상 관측이 가능한 그런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kg 남짓의 이 꼬마 위성들이라 더 마음이 쓰이는 큐브 위성 7개. 그중에서도 어제 자세히 살펴본 4개가 한 세트인 도요셋의 행방도 궁금한데요. 1호기 가람과 2호기 나래는 양방향 교신까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3호기 다솔과 4호기 라오는 아직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솔 같은 경우에는 아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이 사출 여부가 그 어제도 이제 그 다양한 방송에서 이제 그 영상으로도 이제 사출되는 과정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 실제 그 사출하는 이제 장면이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찍히지 않는 발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영상으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고. 네, 사출, 즉 발사체에서 위성이 제대로 분리가 됐는지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실패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1, 2호기만으로도 원래 수행하려던 우주 관측 업무 상당 부분 수행이 가능하고요. 또 큐브 위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꼬마 위성이기 때문에 신호를 주고받는 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요셋의 어머니인 황정아 박사님도 지금 마음을 졸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도요셋 위성은 한 기에 10k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위성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큐브 위성 같은 경우에는 통신을 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네, 또 민간에서 만든 꼬마 위성 3기 중에 한 기도 지금까지는 교신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위성들 부디 좀 더 기운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이미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눈부신 도약을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이 도약을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지 지금부터가 또 중요할 텐데요. 우선 누리호의 기술적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까지 3번의 비행을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3차까지 해서 야구 선수가 홈런을 2번 치고 안타를 1번 친 걸 목격을 한 겁니다. 딱 3번의 스윙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야구 선수의 실력을 볼 때 홈런을 1번 쳤다고 우수한 선수라고 하진 않잖아요. 항상 그 선수의 타율을 봅니다. 타율을 보려면 이 선수가 충분히 야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가 3차를 성공했어. 이제 우리는 끝났네가 아니라 이 선수에게 더 많은 발사할 수 있는 경기를 계속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도 이미 구상은 마친 상태인데요. 누리호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발사체를 만들어서 현재 최종 목표는 2032년 달 착륙선 발사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민간 업체의 참여도 점차 늘려서 우주 산업을 우리의 미래 먹을거리로 삼겠다는 포부도 담겨 있는데요. 저도 포부를 갖고 지금부터 우주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이라도 들어야 하나 싶습니다. 누리호 개발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다양한 시도와 비즈니스 모델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나흘간의 우주부 회의는 여기서 접고요. 다시 정치권 소식에 집중해 봅니다. 두 번째 픽, 아빠 찬스 어게인입니다. 지난해 대선 사전 투표 당시 속풀이 투표 논란을 기억하십니까? 이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책임을 지고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결국 한 달여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때 김세한 당시 사무총장도 물러났는데요. 선거 관리 소홀 책임 말고도 다른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선관위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내부감찰에서 아들과 관련한 논란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는 아들 김모 씨가 지난해 관사를 사용하고 올해 초 해외 출장자로 선정됐을 때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김 전 총장이 선관위 사무차장일 때 인천시 선관위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아빠 찬스 논란이죠. 시민단체 고발로 조사를 이어간 경찰이 올해 김 전 총장의 혐의 상당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는 했지만요. 당시에는 뜨거운 논란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년여 만에 비슷한 논란이 또 선관위에서 터졌습니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 역시 아빠 찬스를 통해 선관위 경력직으로 들어왔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그 기간... 아빠 찬스 아닙니까? 예? 아빠 찬스. 아닙니다. 그거 더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나면 제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거 사퇴하시겠습니까? 아빠 찬스를 졌다 하면은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무당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 답한 지 나흘 만에 결국 두 사람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더니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처 수장으로서 제기돼온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도 했는데요. 실제 선관위는 현재 이 건들을 포함해 6건의 의심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6건의 임용된 케이스를 살펴보면 임용 후 승진까지 한 케이스가 6건 중에서 5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임용 과정은 물론 승진 과정에서도 아빠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 사례 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선관위 고위직 자제들에 대해서는 임용부터 승진까지 챙기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 의혹이 있습니다. 네, 실제 경남 선관위 간부 김모 씨 같은 경우에는 딸이 2년 전 역시 경남 선관위 경력직으로 들어갔는데요. 평가위원회는 김 씨의 동료들이 포함돼 있었고 심지어 이들에게 딸이 지원한 사실도 알렸다고 합니다. 본인이 채용 과정에서 배제돼야 하기 때문이었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한 언론에 했는데요. 그리고 딸은 올해 승진도 했는데 당시 결제 담당자도 김 씨였습니다. 이쯤 되면 자체 감사로 충분한지에도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국민의힘도 그래서 북한 해킹 의혹처럼 외부 감사를 받아라 다시 한번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겨누고 있는 사람 사실 한 명 더 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도대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겁니까?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겁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내어놓는 게 좋을 것입니다. 네, 바로 노태학 위원장인데요. 노 위원장, 노정희 위원장이 물러난 뒤 국민의힘이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노 위원장 역시 여당으로서는 눈의 가시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최근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압박하면서 그리는 큰 그림, 결국 총선 전 선관위원장 교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픽, 강제 해산으로 넘어가 봅니다. 경찰이 어젯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연 야간 문화제를 강제로 해산했습니다. 원래 1박 2일 노숙 농성으로 계획된 문화제였는데요. 행사 시작 전부터 원천 봉쇄에 들어간 경찰은 물리적 충돌 끝에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당당하게 두 눈 부릅뜨고 우리의 얘기를 합시다. 우리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잡아간다고 진실이 잡히지 않습니다. 연행한다고 사실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중 착취받았습니다. 저임금에 고통받았습니다. 잡아가십시오. 네, 지난 16일에는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 집회를 문제로 들면서 경찰의 엄정 대응을 직접 지시했고 어제 바로 이런 일이 생긴 건데요. 경찰은 실제 지난번 노숙 집회를 내세워서 어제 집회도 불법 집회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며 막았습니다. 노조 측은 경찰의 태도가 한순간에 바뀐 건 대통령의 한마디 말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다음 픽은 3,000명 발 묶였다입니다. 슈퍼태풍 마와르가 핥히고 갔죠. 태평양 휴양지 괌의 공항이 폐쇄되면서 우리 관광객 3,000여 명이 현지에 발이 묶였습니다. 묵고 있는 숙소에서는 전기는 물론 수도 공급까지 중단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전 객실이 지금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더운 상태여서 굉장히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인데 어제까지 호텔에서 식사가 계속 제공이 됐어요. 근데 오늘 저녁부터는 그것조차도 이제 제공이 안 되고 있고, 이제 말도 이제 잘 안 통하다 보니까 호텔에서 어떤 조치가 딱히 없어요. 연회장 같은 데에서도 뭐 이제 한 3시간 정도 줄 서서 밥 한 공기 겨우 받는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네, 우리 외교부에 따르면 괌 당국은 30일 공항 운영 재개를 목표로 활주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관광객들의 불평과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당국은 현지 교민단체 등과 함께 임시 대피소 마련 등 긴급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 50억 클럽 압수수색으로 가져왔습니다. 요즘 하루에 하나 이상 압수수색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0억 클럽 사건 관련입니다. 검찰이 하나 금융지주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호방건설은 김만배 일당과 컨소시엄을 만든 하나은행에 자신이 참여한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할 걸 제안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이걸 막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를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과 성과급 50억 원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인데요. 곽 전 의원은 여기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바로 잡겠다 공언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누리호 3차 발사 어제 저도 이제 다정에 마치고 이제 생중계 장면을 봤는데 예전에 정치부에서도 한번 그 라이브로 좀 중계한 적이 있어서 감정이입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좀 지켜봤고요. 그때 국장 이제 효도 여행 보내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래요. 많이 했었는데 어제 신혜원 전 체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떠났죠. 동의를 했었는데 동의했었어요? 네, 보니까 어떻게 한번 가고 싶으셨어요? 됐어요. 너무 빨라요. 네.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 저 좋아요. 정치권도 오늘 일제히 축하 메시지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지도부보다 아침 회의에서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는 그 당당히 우주 G7이 됐다면서 정부 여당으로서 우주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기업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우주는 넓고 할 일은 무한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우주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도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의 길로 성큼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 외환 위기의 절망적 상황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우주 발사체 개발을 결정하고 그 뒤에 역대 모든 정부가 일관된 정책 의지와 노력을 축적한 것이 오늘의 결실을 가져왔다면서요. 지난 정권 비판 및 지우기를 이어가고 있는 여권을 저격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누리호 발사와 같은 국가적 과제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고 발전돼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도 좋은 교훈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중대한 과제는 야당과 협력하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어느 때나 옳습니다. 네, 말에 확실히 뼈가 있네요. 네, 아까 이제 유채커가 이제 누리호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위성 3기와의 교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연구진은 대략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네, 우선 위성 3기의 행방 때문에 진정한 임무 성공으로 볼 수 있냐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리 당국의 설명은 이번 발사는 2단계로 나눠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발사체가 위성을 싣고 발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부분은 성공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가 위성이 제 기능을 하느냐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성 활용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도 좀 진행 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런 그 위성 투입이나 실제 가동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좀 이런 확인에 약간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혹시라도 어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신속하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주부 회의를 하면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요. 이 큐브 위성들은 크기가 작고 무게도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세대 소형 위성만큼 신호나 행방을 찾아내기가 원래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따라서 현재 신호가 잡히지 않는 큐브 위성 3기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약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이 속보를 저희가 좀 전해야 되겠네요. 유채커하고는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G7 우주클럽 입성, 2032년 달 탐사도 우리 힘으로.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5박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다정회 시작 직전 유국희 시찰단장의 귀국 브리핑도 있었죠. 국민의힘은 시찰단의 결과 또 IAEA의 보고서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시찰단이 몰래 시찰을 한 이후에 성과 없이 돌아왔다고 공세를 펴면서 오늘 장외 집회도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시찰이 끝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1년 8월부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를 해왔고 연장선에서 이번에 현장에서 꼭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상당한 안전성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한국으로 돌아온 원전 시찰단 이른 시일 내에 설명 자리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요청해온 자료들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종합평가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당장은 안전해 보인다 혹은 이게 문제다 이런 평가를 내놓지는 않은 겁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이 시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국회 내에 있는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투명성과 과학성, 객관성만을 담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빈통 시찰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도록 여당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네, 국민의힘 역시 시찰 결과를 국회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시찰 결과를 따져보기보다는 따져본다는 검증보다는 널리 알리는 홍보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방위 차원에서는 앞으로 할 거고요. 저희 당에서도 절대적으로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범정부 TF가 IAEA 이제 발표 직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대한 기자회견 내지는 홍보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이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파견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의견이 과반 이상 53%고요.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은 40%였습니다. 이런 여론을 좀 반영한 걸까요? 민주당은 시찰단이 빈손 귀국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이 일본 편을 들고 있다면서 일본 총리실의 서울 출장소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몰래 시찰, 도둑 시찰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오염수보다 더한 것들이 방출됐지만 우리 해안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일본의 역성을 들었습니다. 일본 총리실 서울 출장소 같은 행태입니다. 그리고 아예 장외로 나갔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의 이 이순신 동상 앞에서요.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한 겁니다. 천연염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 멸치, 다시마, 미역, 김, 굴, 조개, 젓갈 모든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날이 머지않아 옵니다. 바쁘시더라도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못할 망정 왜 일본 편을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까? 바다는 폐기성이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하자. 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시찰 결과 그리고 6월에 나올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보고서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인데요. 시찰단은 명단을 비공개를 하면서 투명성에 물음표가 붙었었죠. 시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였는데 국민의힘 성일종 우리바다 지키기 TF 단장은 이제 시찰단이 돌아왔으니 명단 공개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괴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괴담 정치가 과학을 이긴 사례가 2번이 있어요. 광우병이 있었고요.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적이 있나요? 이거 민주당이 사과해야 합니다. 사드에서 성주 참외 먹어가지고 문제된 사람이 있었나요? 정말 과학을 가지고 정치가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면서 그렇게 안전하면 대통령 내외부터 먹어보라. 그리고 이럴 때 영업사원 1호가 나서면 한일 관계가 더 좋아지겠다. 이렇게 말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하기 이전에 시찰단부터 한번 먹어보고 그 전에 대통령 내외부터 먹어보시고 그다음에 특히 국회의원님들 뭐 당대표 포함해가지고 대통령 시찰단 국회의원님들 이분들부터 국민들 앞에 시험 행사를 하십시오. 그럼 저도 마시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악플러인지 국회의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저급한 막말들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민주당이 IAEA 검증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던 점 연일 부각하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입장도 바뀐 건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국제적인 IAEA가 정해진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다면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보니까 또 방류 반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제적으로도 지금 볼 때 참 망신이고 내로남불이다. 네, 그런데 야당 시절 국민의힘 의원들도요. 오염수 방류를 규탄했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오염수 방류가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만 과학자는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원전 오염수 방류, 국민 정서상 특별히 세심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닌가요? 뭐 IAEA가 좋다고 했다는 것인데 IAEA라는 것도 어차피 정치적인 기구고 일본 내부에도 우리도 전문가 중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윤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 문제는 특별히 세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큰 화근이 될 수 있다. 네, 일본은 이 시찰단 방문을 계기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수산물 수입 재개까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일본 농림수산상은 우리 시찰단이 왔으니 이 수산물 수입 재개도 부탁하고 싶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면 수산물 수입까지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는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가 또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인데요.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는 원전 오염수 처리는 절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일본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중국은 G7이 국제사회를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한국도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했습니다. 분별력 있는 분이라면 그래서 G7이金融 대결을 일으키고 이 카퍼랭과 공공망 단절을 부추기며 그래서 그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한국 측은 중국의 이런 입장을 이웃으로서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서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위협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분쟁의 무력에 의한 해결 금지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는 2차 대전 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제법 원칙입니다.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이 G7을 전후한 최근 한중 관계 좋지가 않죠. 한국 연예인의 중국 TV 출연이 불발이 되면서 한한령, 즉 한류 금지령이 다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한한령은 없다 선을 그었지만요.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중국과의 소통 의지를 표현한 데 대해서는 대만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배려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대화의 전제 조건이냐라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해줘야 한다는 말은 했습니다. 수교 커뮤니킴 거기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온 중국이 유일하게 대표하는 정부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한 양국의 수교의 기초입니다.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윤 대통령은 지난 G7 확대 세션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말할 때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북한만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포탄 수십만 발 미국으로 이송 중이라는 외신 보도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재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고 포탄 지원은 전황,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을 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외신 보도에 나온 이 비밀 협정 정황상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탄 지원 문제는 국가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외신을 통해서 알려지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파병 같은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준 너희들 탄약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그거를 눈 감아 달라 하든가 뭐 했겠죠. 살상무기와 같은 포탄을 전쟁 지역에 보내는 것도 파병 부대를 보내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국가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밀실해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외교 상황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다정해서 앞으로도 전해드리고요. 이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유국희 단장 오늘 시찰이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을 묻는 질문에는 요청한 자료 추가 분석한 뒤에 있다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회에서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면 진짜 우리가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후쿠시마 시찰단 귀국, 민주당 빈손 귀국, 국민의힘 괴담 정치, 싱하이밍 중국 대사, 한국 대만 문제 입장 다시 정리해야. 네, 일본이 우길기를 단 해상 자위대 함정을 다음 주에 한국에 파견한다는 소식 어제 이제 류 실장이 전했잖아요. 일본 언론 보도였는데 류 실장이 이제 취미가 전 세계 언론 보는 거니까요. 이제 일본 언론 보도를 인용을 했는데
오늘 일본 정부가 공식화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본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31일 다국적 해상훈련에 해상자위대 호위함 한 척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법령에 따라서 자위함기를 개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다국적 훈련이 우리나라 주관으로 진행되는 건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 자위함기는 우길기와 거의 비슷한 문양인데요. 일장기에 이 uk강 문양에서 뻗어나가는 햇살을 형상한 우길기는 2차 세계대전부터 일본 군기로 사용되면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민주당은 우길기를 단 일본 함정이 우리 해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과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반일 감정이 특히 고조돼 있는 상태죠.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는 이 일본 함정기의 우길기를 일본 국기, 즉 일장기로 바꾸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일본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관함식에 아예 불참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가 부산항에 펄럭이게 된다니 가짜 뉴스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국방부는 한술 더 떠 통상적 관례라고 둘러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길기를 개양한 자위대 함정을 우리 영토에 들이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7월에 우크라이나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일본에서 나왔는데 대통령실이 오늘 부인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민영방송사인 TBS는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7월 전후로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데요. 반면 대통령실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획이 아예 없다고 했는데요. 부정확한 보도가 상대국에서 나오면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속도를 낮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이런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조금 전에 귀국했다는 소식 아까 좀 전했고요. 이번 시찰 내용은 또 별도로 발표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만약에 이제 방류하게 되면 수산물 수입도 재개하는 거냐. 그동안 이제 정치권에서 공방이 뜨거웠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두 개는 별개라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더라도 이 WTO가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를 판결한 논리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게 이 국민의힘의 입장인데요. 대통령실이 직접 수산물 수입 재개는 없다고 못 박은 만큼 그 입장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일본이 뭐라 하든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입 금지를 내려놨고요. 예.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것은 절대로 수입하는 게 없겠다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유효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시찰단 방문을 수산물 수입 재개의 계기로 연결시키려 한다, 이런 일본 현지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언론은 이제 약 1년 뒤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 수산물 수입 재개 결정을 하긴 어려울 거라고 정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이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게 되면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근거도 일정 부분 잃게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오늘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방류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언급되는데도 이미 수산업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제주도, 부산 이 해안 일대의 횟집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양 방류가 이루어지면 또 그에 이어서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시찰단 귀국, 민주당 빈손 귀국 대 국민의힘 괴담 정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다혜 반장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대1로 만나서 정책 대화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협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정치권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식사 제안을 거절했다. 밥과 술은 친구와 하라 등의 공방을 벌이면서 신경전도 벌였죠.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네, 정치인 해시태그. 오늘은 총선을 앞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인사들에게 주목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의 해시태그는 김기현 대 이재명입니다.
여야 양당 대표가 1대1로 만나 정책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꽉 막혀 있던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우리의 그 정책 대안 제안을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수용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양당 대표의 정책 대화 위에서 양당 정책위 의장 또 비서실장으로 실무 단위를 구성해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극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앞선 두 사람의 기싸움은 치열했습니다. 신경전은 어제 김 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대표 회동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 김 대표, 당대표 취임 이후 이 대표를 찾아 격주에 한 번은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말했는데요. 자주 찾아뵙고 격주 단위로 한 번씩 만나든지 또 식사를 해서 어느 형태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협의 대화 채널을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 연장선에서 자신은 이 대표를 만나려고 했는데 답변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 나란히 옆자리에 앉은 두 사람. 김 대표가 얼굴을 한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 하든지라고 말했지만 이 대표는 국민들이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한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구체적인 논의도 하는데 답이 없었다면서 날 만나는 게 불편한 모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었던 만큼 회동 불발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됐는데요. 이 대표는 오히려 자신은 정책 대화를 제안했지만 김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님이 식사하자고 하셨는데 거절했다고 기사 계속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힘든데 여야 대표가 만나서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것보다는 정책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대화할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그건 안 하시겠다고 하네요. 네,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김 대표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밥 한 번 먹자, 술 한잔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절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뜬금없이 소주 한잔 하자 그러더니 그걸 언론에 대고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한편 민생이 힘든 상황에서 공개적인 정책 대화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개적인 정책 대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 사양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정부 여당도 아끼지 마시고 우리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일단 여야 대표 회동은 극적으로 타결이 됐지만 이 대표의 정부 여당도 아끼지 말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달라는 당부는 대통령실을 향한 말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꾸준하게 제안한 바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 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어제 김기현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이 대표와의 만남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 전 대통령도 당대표 대행 당시 자신을 만나지 않았다며 그럴 뜻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극적으로 이뤄진 여야 양당 대표의 회동이 영수회담의 성사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께서는 여야 영수회담 안 한다고 야당 진영에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 네. 이게 경우가 좀 틀려요. 영수회담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왜요? 대통령은 사법 절차를 관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중범죄로 기소된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김재원 대 안철수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최근 자명을 깨고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던 김 최고위원의 행보를 두고 안 의원이 당에도 김 최고위원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한 겁니다. 당원권 정지가 뭡니까? 당원으로서의 어떤 활동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
무소속 의원처럼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숙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지 본인의 미래도 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김 최고위원 당원의 권리와 의무가 적힌 조항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반박했습니다. 정지된 당원권의 내용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등이라면서 개인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은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그 예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며 이준석 전 대표를 지칭하고 자신의 행보를 비판한 안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제가 그간 자숙하는 의미로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다가 언론 인터뷰에 응해 저 개인의 입장을 설명한 데 대해 비판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의미인지요. 지난 당대표 전당대회 당시 안 의원이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사용한 걸 두고 이진복 정무수석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언급하며 비꼰 건데요. 김 최고위원은 자맹을 깨고 돌아와서 총선 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징계가 경감이 된다든지 이런 징계의 변화라는 변수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것을 바라보고 지금 어떤 움직이는 것은 움직일 아니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yesterday is history, present is present. 응? 예. tomorrow is mystery. 예, 내일의 일을 어떻게 몰라요. 알겠어요? 네, 이에 김기현 대표는 애둘러서 자제를 당부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가지고 있는 애당심을 충분히 잘 발휘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현재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복귀할 수 있다는 질문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다만 낙하산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보궐선거로 지금 이제 1년이 안 됐습니다. 아직 당선된 지. 아하. 지역 현안들 파악하고 지역 주민들 생각을 들어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네, 이에 그치지 않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 내정자의 분당을 출마설 질문에는 윤 대통령도 장관직은 최소 2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럴 확률은 낮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은 위법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천 개입을 하는 거는 법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것 때문에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더 중요한 것이 국민들 정서죠. 네. 그렇게 이렇게 내려꽂기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선거에 실패한 사례들이 지금까지 쭉 많습니다. 네, 취임 1년을 지난 윤 대통령을 향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제 임기가 1년이 지났으니까 전임 정부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국민들께서 불편한 부분들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께 와닿을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 키우기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요. 향후 공천을 둘러싸고 지난 전당대회 갈등이 반복되지는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의 해시태그는 야권 인사들입니다. 박지원 대 손혜원. 정치적 앙숙관계로 분류되는 두 사람이 또다시 맞붙는 모습입니다. 그 시작은 박정훈 원장의 총선 출마 선언이었는데요. 최근 국정원 채용비리 수사로 인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박 전 원장. 이를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이 자신을 현실 정치로 나가겠다며 총선 출마를 못 박은 겁니다. 저는 사실 현실 정치로 돌아갈 똥말똥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 확실하게 제가 현실 정치로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그렇게 아주 강하게 한번 대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총선 출마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출마설이 돌았지만 명확한 계획은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정치 재개 마음을 굳히게 했다는 겁니다. 이전 지역구인 목포에서 영등포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데 대해서는 출마 지역구가 영등포가 되진 않을 거라며 말문을 닫았습니다. 박 전 원장의 목포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손혜원 전 의원은 추잡스러운 핑계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압수수색과 정치가 무슨 관계랍니까? 정치인 생활 16년 동안 검찰로부터 잘 대우받고 안전하게 사셨나 보죠. 그래서 법사위를 선호하셨나요? 별 추접스런 핑계를 다 보겠네. 꼭 목포에 출마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악연은 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한창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를 박 전 원장이 비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손 전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박 전 원장에게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그분의 유세차를 함께 타겠습니다. 제가 나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그럴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면 제가 그분을 돕겠습니다. 실제로 낙선 운동에 나서면서 강경하게 대응했던 손 전 의원, 그날의 앙금은 아직까지도 가시지 않은 모양입니다. 목포로 주소를 이전한 손 전 의원은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박 전 원장의 목포권 출마 움직임에는 큰 복병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박지원 전 의원이 그 목포의 어떤 한 언론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제가 정말 아연실색해가지고 제가 목포 시민과 함께 좋은 정치인들을 뽑는데 우리가 나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감별하겠다. 네, 지금까지 정치인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앞서 이제 김기현, 이재명 양당 대표가 정책 회동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소식을 좀 전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공개 토론을 제안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TV 토론도 하자 역제안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후 당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자는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밥 먹고 술 먹는 건 친구들과 하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은 이 대표가 친구라고 생각했다면서 웃음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가까운 친구로서 흉어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국회가 협치 대화가 잘 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제안한 정책 대화 방식은 TV 토론으로 하자고 했는데요. 카메라 앞에 대놓고 회담하는 경우가 전 세계에 어디에 있느냐면서 정책 대화와 별개로 비공개 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네, 자 TV 토론이 열리게 되면 정치부에서 해도 좋겠네요. 그렇죠? 네, 유정아 실장에만 연락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뭐 다른 소식도 좀 짚어볼게요. 국민의힘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일부 보수 유튜버가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고 이 전 대표가 또 맞대응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하버드대 졸업이 의심스럽다면서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성적 증명서를 올리고 이 하버드 졸업과 복수 전공이 허위인지 10억 내기라도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다 조사를 해서 결론 냈던 사안이지만 시즌마다 이 타진요, 이 진실을 요구한다라는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은 책임을 물리겠다면서 몇몇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네, 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입당인가요? 복당인가요? 복당을 신청했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강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무효 소송을 냈었는데 패소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 변호사는 앞서 28대 국회의원 시절에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이 됐죠. 이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복당 신청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국민의힘은 한나라당으로부터 이어져온 정당이라면서 과거 한나라당에서 제명된 강 변호사는 당규에 따라서 제명 탈당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복당이냐 입당이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안이죠.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협치 묽고 신경전, 김기현, 이재명 1대1 정책대화 협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주루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안을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의견 대립이 두드러지는데요.
어제 의총에서는 이재명 강성 지지층 개딸 또 대의원제 폐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항 대립, 이 두 가지의 대립적인 요소가 한 짝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기준으로 이 친명과 비명으로 갈라졌죠. 이 대표와의 친소 관계를 떠나서 양측은 여러 현안을 두고도 입장이 갈리는데요. 오늘 주민은 이 친명과 비명이 대립 중인 사안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입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또 이런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에 많은 분들이 동의했다, 공감을 표시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난 12일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와 이 17개 시도당 대학생위원회가 당의 쇄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죠. 민주당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뱉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벗어난 정당이 되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비판만 하진 않았습니다. 이 민주당에 대한 충정도 드러났는데요. 지도부를 위한 일종의 간언도 담은 겁니다. 우리 스스로 도덕적 우월성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국민이 제시하는 기준에 발맞춰 나아가야 합니다. 상대 정당보다는 낫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기자회견 이후였습니다. 이 개딸 입장에서는 청년 정치인들이 수박으로 보였나 봅니다.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년 정치인들 향해서 폭언을 쏟아낸 건데요. 이 카톡 감옥, 이 카카오톡 채팅방에 강제로 초대가 돼서 일방적인 공격을 당한 걸 뜻하죠. 일부 개딸이 이 청년 정치인들을 이 카톡 감옥에 가두고 온갖 욕설을 퍼붓다고 합니다. 대형 카톡방이라고 소위 불리우는 그런 방에 이제 번호나 신상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모르시는 분들이 그 방에 초대를 해서 저희한테 뭔가 욕설 또는 뭐 해명을 요구하는 왜 이런 걸 했냐 그리고 강하게 이렇게 뭔가 압박하는 메시지를 이제 하고 있고 일부는 인신공격과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욕설을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방송 중이니까 욕은 할 수는 없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것도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좀 뭔가 법적 조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거는 이제 성희롱적 발언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애초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개딸에게 청년 정치인 등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연서명을 받았죠. 의총에서도 이 비명계는 개딸의 과격행위 자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자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친명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결의안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별도의 입장문이나 결의문보다는 이런 공감대나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철험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결의안 발표를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가상자산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의원의 사례를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라고 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게 맞나? 김남국 의원도 청년이지만 우리가 보호해주진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이 기자회견을 한 청년 정치인들도 김남국 의원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셈입니다. 민주당을 조금이라도 비판한다면 카톡 감옥에 갇혀 욕을 먹어도 싸다는 걸까요? 김용민 의원의 이 발언으로 의총장 분위기가 싸해졌다고 하는데요. 비명계 의원 여러 명이 그만 좀 하라며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조홍천 의원은 김용민 의원이 입으로 X를 쌌다고 평가절하했는데요. 저는 진짜 너무 똥 쳐다보듯이 쳐다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순간적으로 썸이 나가지고.
다만 일부 친명 의원들은 김용민 의원 발언에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실제로 친명계 내에선 개딸을 싸잡아 매도해선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이원 의원도 그랬고 그냥 욕설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개딸이라고 지칭하다 보니 어떻든 좋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의 많은 부분이 개딸이라고 하는 그 개딸은 이름이 개혁의 딸, 개혁의 아들 이런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매도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의견이 갈린 사안은 대의원제인데요. 이 대의원제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의원제 폐지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기점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이죠. 일부 대의원이 아니라 권리당원이 모두 참여한 선거였다면 돈봉투 사건도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현재 민주당 대의원은 약 16,00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권리당원은 약 120만 명에 달하는데요. 대의원 숫자가 권리당원의 1%를 조금 웃도는 수준인 겁니다.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의 비율로 표를 반영을 하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대의원 1명의 표가 권리당원 약 56명의 표와 맞먹는 셈인데요. 대의원 제도를 폐지를 한다면 당원 1명당 1표라는 표의 등가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 당원권 강화의 일환으로 대의원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바 있습니다. 당도 당원이 주인이라고 나는데 실제 주인인지는 아직까지는 약간 의구심이 많은 상태인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 당원 국민들께서도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1인 1표가 아니고 1인 50표 뭐 100표 말이 되냐? 이런 생각 하시는 거고 얼마 전에 무슨 뭐 봉투 사건 어쩌고 하는 것도 그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구조와 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긴 해요. 친명계도 이 대의원제 폐지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인데요. 대의원 제도 폐지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대의원의 전당대회 표의 가치와 권리당원의 가치를 같게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왜 이제 정청래 최고가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었고 개인적인 주장이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사실 대의원제 폐지는 개딸 문제와 결부돼 있습니다. 이 대의원제가 폐지가 되면 개딸의 입김이 지금보다 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친명계 입장에서는 대의원제 폐지를 반대할 이유가 딱히 없을 텐데요. 반면 비명계는 이 대의원제 폐지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총에서 전해철, 김종민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대의원제도가 그런 대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걸 민주적인 대의원 제도로 가야지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김종민 의원은 대의원제가 필요한 근거로 이 영국의 브렉시트 사례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대의원제 없애자? 대표 민주주의 하지 말자? 그냥 총회에서 결정하자? 그러면 우리가 브렉시트 같은 그런 결과를 알 수 있다.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 좋은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민주당의 지역별 당원 분포 특성상 대의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영남에 비해서 이 호남의 당원 비율이 높죠. 대의원제가 없으면 이 영남 당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대의원 제도가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과 호남의 권리당원 숫자가 다를 수 있다. 영남이 권리당원이 적거든요. 그리고 호남이 많기 때문에 그냥 1대1 권리당원으로 한다면 영남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의원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가 이견을 보이는 이 두 가지 사안에 줌인해봤는데요. 이항 대립의 세계에서는 중간지대의 목소리는 힘을 잃기 마련이죠. 이 정치의 영역에선 그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여야 좌우 사이 극한 대치가 이어지다 보면 이 타협도 절충도 찾아볼 수 없게 될 텐데요. 과연 민주당이 이항 대립을 극복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현명하게 하나로 모아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과거 이재명 대표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는 정치가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네, 어제 의총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이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혁신안을 보고했는데 거기에 대의원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아마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당분간 좀 개파 갈등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보이고요. 김남국 의원 얘기를 좀 해보면은 김남국 의원을 여야가 조만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30일 오전에 윤리특위를 열 계획이 있다고 보고받았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여야는 이달 30일 윤리특위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민주당도 지난 17일 또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30일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징계안을 기준으로 숙려기간 20일을 채우게 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요.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이 있습니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그리고 국회 본회의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지 확정되는데요. 현역 의원의 제명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헌정사상 유일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자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박태출 정책위의장이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하게 밝히고 의원직을 사퇴한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일갈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코인 투자 시장에 쓰나미를 일으키고 더불어민주당을 남국바다에 빠뜨린 장본인이 잠시 떠난다고 한 이후에 열흘 넘게 국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어제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사자는 휴가 신고서를 내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자맹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박 의장은 숨는다고 진실이 덮일 수도 없고 의혹이 묻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본인이 했던 말처럼 결백하다면 도망 다니지 말고 이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 윤리특위가 조속히 제명할 수 있도록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할 때라면서 민주당은 이 제명쇼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이 뭐 두문불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좀 통화가 되는 모양이에요.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고 김남국 의원의 근황을 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김남국 의원과 통화를 했다면서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돈으로 대선 자금을 썼다. 그걸 제가 김남국 의원한테 확인을 했어요. 전화로. 이거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게 사실이라면은 자기 정치권 보고 다 자기가 사퇴하겠다. 절대로 사실 아닙니다. 예. 야, 이런 억울함 때문에 사람들이 죽겠구나. 그 심정을 알겠다. 그런 억울함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네, 김 의원이 대량으로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 발행사 위메이드 직원들이 이 21대 국회 출입 기록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김남국 의원실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죠. 안 의원은 김 의원이 이에 대해서 그거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응했다고 전했는데요. 그 기록이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확인돼서 어제는 김 의원의 목소리가 좋아진 듯 했다면서 거짓말은 안 할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조만간에 좀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 같다는 게 이제 안민석 의원의 설명이었죠.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이라서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유식장 출근할까 봐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니까요. 집에서 뉴스를 접하도록 말씀 안 하고요. 하셨으면 출근할 뻔했습니다. 알았어요. 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까 그 토론 지금 전화해볼까요? 아니, 하지 마요. 네. 네.